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짱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있어서 2부도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여러가지 궁금한 점, 또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부진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오는 6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까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장중 2020선이 무너지면서 2010선에서 거래가 됐던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11포인트 하락한 2012.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은 매수했죠. 네,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1,692억 원, 665억 원 각각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2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했으나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 반전한 뒤 보합권에서 좀 방향성 없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4.57포인트 하락한 508.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죠. 역시 278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05억 원, 153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30전 상승한 1,059원 50전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1,059원까지 하락했던 환율은 공기업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600원을 돌파하며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는 미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자 달러가 글로벌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여전해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4원 상승한 1,061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지표 호재에 따른 달러 강세와 증시 하락 등이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팀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윤 멘토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수익률 달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현황 포트를 쭉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눈에 익으셨죠? 자, 금호타이어, SK하이닉스, 동성화인텍스 등 고수익을 구가하고 있고요. 자, 그 이후 나온 종목들도 현재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림이 20.8%가 지금까지 나온 수익률 가운데 최고 수익률을 거둔 종목입니다. 자, 그 밖에 한국콜마, 솔리드, 미디어플렉스 모두 8.4%까지 수익을 올리면서 대단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김선윤 멘토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장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들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완성차 업체 정말 조금 많이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역시나 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조심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아직 손절가 설치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가져가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여 계신 종목들, 여타 다른 종목들 모두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음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자를 지금부터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는요, 제가 항상 모든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답장을 문자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어마이 들게 쓰기도 하고, 종목 매도 사인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궁금사항 상관없습니다.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어제 상담해주신 분들 다 문자 받아보셨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장 어떤 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장 수급 보니까 좀 기관들의 행동 자체가 좀 가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기관 매집 준비? 이런 좀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요,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요, 지금 오늘 뭐 기관이 1,500억 매도가 나가긴 했지만, 또 어제도 많이 나왔지만서도, 매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게, 코스피 지수는 12월에 항상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10년 연속에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3.8%인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미 뭐 이틀 동안 좀 빠졌다면은 충분하게 다시 어느 정도 조금 더 2,000포인트 근처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다시 들어올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외인들은 뭐 소폭이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오늘장 백정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더존비즈온, 인프라예요. 동부화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종목으로 삼성전자 가지고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 조금 어찌 보면 수급적인 부분, 특히나 개선사항이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6,000주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6,000주 매수 들어왔고요. 투신권에서 4,600주 매수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이에요. 자, 그런데 기간이 8,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기관들 매도 물량이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본다면요. 충분하게 이제 삼성전자는요. 상승 가능성, 이 구간 자체의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21선 안 깼습니다. 충분하게 21선 다시 위로 안착해주면서 크게 안착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문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문자를 살펴보고서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2186님께서요. 한세 S24홀딩스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5,800원에 매수하셨어요. 주가 급등 중에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뭐 소폭 빠지긴 했지만서도 11월부터 해가지고 뭐 몇 프로인가요, 이게? 뭐 20% 이상, 네, 20%? 30%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주가 크게 갔죠? 자, 보세요. 네, 많이 갔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5,800원이세요. 물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살펴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자, 기관들 매수 잘 들어오다가 약간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금융사 쪽 매수세 주니까 투신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최근 이틀 동안 빠졌던 이유가 기관들의 매수가 아직 눈에 안 보여요. 매도하지도 않아요. 팔지도 않고 있거든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차익 실현, 개인들의 조금 물량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다시 보더라도 분봉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분봉 5분봉 보더라도요. 주가 흐름 자체를 살펴보자면 크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조금 그래도 살려놓는 흐름 자체가 나와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밑골이 달린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지켜봐야 되고요. 기관들의 아직 수급 상황 양호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물량.
조금 더 홀딩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혹시라도 좀 변화가 있으면은 문자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바로 좀 상담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이따가 문자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TV 23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프리카TV 나우콤이죠. 나우콤에서 아프리카TV로, 네, 변경했습니다. 예전에요. 자, 2386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TV 매수가가요, 1,800원이세요. 1,800원이십니다. 매수가 라인 좀 잡아볼게요. 1,800원 요 포인트네요. 이때 매수를 하셨는지, 이때 매수를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잡힌 상황이에요. 보시면, 바닥에서 다시 살짝 좀 오늘 1% 이상 올려놓는 모습이 나타나줘요. 자, 여기서도 바닥에 조금 잡히는 모습이고, 그쵸? 그렇다면 이 종목, 항상 오른다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이상까지는 한 번씩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좀 크게 보더라도, 언제부터죠? 네, 5월, 4월 달부터 그런 흐름 자체, 여기는 뭐 오버슈팅한 흐름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어찌됐든 못 가더라도, 여름부터 잡힌 게 11,000원대 라인이란 거죠. 자, 요 포인트,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 잡혔어요. 그렇다면 좀 크게 하락보다는요, 좀 추세적으로 볼 때, 제가 좀 차트를 좀 크게 열어볼게요. 추세적인 부분부터 볼 때, 조금 어느 정도는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조금 상승 쪽의 추세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수급이 잡힌 거는 없습니다. 다시 눌러볼까요? 없어요. 조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됐다가 약간 쉬고 있는 타이밍인데, 매수세가 없어요. 지금 물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가담시켜줘야 되는데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인들의 매수세 이거는 개인 물량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하지만 차트 흐름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장에서도 조금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면요. 충분하게 만원대 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종목 크게 재미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구간 다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나우컴에서 이제 분할돼가지고 나간 종목이 있잖아요. 예, 유니테크넷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훨씬 양호하지 않을까 판단해요. 그래서 아프리카TV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홀딩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셨죠?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예요. 오늘 0.8% 좀 오르다가 조금 나네요. 자, 순이자 마진 은행주들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조금 돌파하는 시도 자체가 나와줄 타이밍이 됐는데, 약간 조금 시장이 좀 어눌해요. 그쵸? 좀 상승 시도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외인들 28만주, 기간 10만주 매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그래도 외인들이 각 이틀 동안 매수, 최근에 기간 꾸준했던 물량 자체 아직 크게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는요,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이 고점 영역, 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이 고점 영역에서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 외인들 매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시도 쪽으로, 조금 은행주들 이제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순이자 마진율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역시나 제가 조금 장기적인 추세와 더불어서 수급이 개선 사항이 눈에 띄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더존비주원입니다. 더존비주원 좀 차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종목 살아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수급 잠깐 체크해보고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들이요, 이 종목을요, 조금 매집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버렸던 기관들이 다시 사고 있는 포인트가 11월 중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눈에 잡힙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보여요. 11월 중순부터 차트 흐름을 볼게요. 언제부터죠? 네, 이때부터죠? 요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때부터 좀 크게 볼까요? 고점 영역부터 해가지고 크게 밀리던 주가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거의 부근입니다. 그렇죠? 요 부근. 그럼 기관들이 다시 이 종목을 서서히 끌어올릴 가능성. 자, 일단 21선 뚫고 올라갔고요. 강하게 뚫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 61선 뚫고 이제 도달하려는 가격대 자체가 120선 라인
11,000원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21선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요 라인 포인트에 해당하는 가격대 자체가 선을 잡아드리자면은 11,800원 라인인데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종목. 관심권에 넣어두시다가 추세 조금 더 이미 반등하긴 했습니다.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한번 매수해 보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인프라웨어가. 자, 인프라웨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먼저 수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수급입니다. 오늘 수급이 정말 퍼펙트하네요. 외인들이 26,000주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이 11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신권 강한 매수 5일, 보험권, 연기금 오늘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와 주네요. 차트에서도 그 모양 고스란히 나타나 줍니다. 예전에 한번 가져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거 왜 갑니까? 자, 구글에서 퀵오피스 공짜로 무료 배포한다는데 2014년도에 만드는 스마트폰들한테 안 들어갑니다. 2015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사실 1년 동안 없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내년 9월, 10월에 이제 그때부터라고요. 그러면 사실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역시나 사성격 실적, 내년 1, 2분기도 또 실적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파고 난 시점에서 다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아셨죠? 요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이 종목도 한번 관심권에 넣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동부화재입니다. 자, 최근에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뭐 동부화재, 에리츠, 여러 가지 이제 보험주들, 특히나 이제 손해보험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부화재 어떤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차트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이뻐요. 자,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투신권 매수 보이시나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22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9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도세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물량 아니에요. 기관들 4일 연속, 개인들 2일 연속, 외인들 2일 연속, 개인들 꾸준하게 계속 팔고 나가면서 기관들이 외인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한 달 동안 외인들이 40만 주, 기관이 14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네요. 자,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사실 지금 시장이 약간 어눌하니까 요 관련주들, 방어주들이 조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배당 결산일도 연말로 바뀌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까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역시나 조금은 관심 있게 보험주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문자가 정말 많이 왔네요.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9810님께서요, 차바이오엔을 보내주셨어요. 차바이오엔, 지금 바로 쳐보겠습니다. 매수가가요, 11,500원이시고요. 내년까지 봐도 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차바이오엔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이요, 지금 11,500원 라인이시면, 요 포인트 매수,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설마 요 포인트신가요? 요 포인트?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참 안 좋았네요. 두 번은 안 좋았네요. 한 번은 좋아서 팔 기회 있었지만 안 파셨던 것 같고요. 맞네요. 아니고 이때는 안 좋았고 두 번 안 좋았고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안 좋았던 때. 자, 차병이 뭐하는 회사죠? 차병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쪽에 여러 가지 그 의료 관련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도 잘 하고 있고요. 주가 흐름이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 아무래도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조금 외인들의 수급 자체, 기관들의 수급 자체, 기관은 거의 수급 자체가 안 보이지만 간간히 조금 매수는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기관이 수급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수급 없고요. 외인들의 수급과 조금 어느 정도 개인들의 수급,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주가 흐름이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쪽으로 틀어놨고, 오늘의 이 하락폭 자체가 있지만서도 추세상으로 볼 때 이 종목 자체는 그래도 바닥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찍어주면서 서서히 그래도 아주 작은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단기 라인 자체가 요 포인트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내년까지 봐도 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데요. 역시나 차바이오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좀 많은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210님 동보라이트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좀 이따가 문자로 답변을 드릴게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문자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방송 제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 오전장에도 제가 나옵니다. 오전 10시쯤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 추천드렸던 게 단기로 CJ2N을 추천드렸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이 안 빠졌고요. 거의 안 빠졌죠. 관심있게 조금 10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추천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가치주예요. 네, 가치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조금 실적 좋고요. 실적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수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정화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정화금은요, 좀 이 종목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회사 시험용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2차전지 소재 생산 업체도 있습니다. 밑에 계열사에. 그리고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다. 신주주권 행사가액 조정이 이제 완료됐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보금이요, 643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냐면요, 611억입니다. 유보금이 굉장히 시가총액보다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2%대고요. 3분기까지 실적으로요, EPS가 1,420원입니다. 그러면은 3분기까지만 해도 PER이 7.6배, 그리고 4분기까지 예상했을 때 PER이 5에서 6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굉장히 싸고, 최근에 제가 이 눈치를 챘어요. 자, 보세요. 수급 볼게요.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수급을 좀 진행합니다. 어디서요? 투신권에서 매수가 잡힙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천천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기관들이죠. 그쵸? 보이시죠? 이 물량이 좀 더 강화가 될 확률이 높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트상의 흐름인데요. 차트상의 흐름도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왔어요. 보시면 이 바닥권 라인까지 있던 모습들 자체, 요런 포인트들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 상승을 시도한다면은 못 가더라도 좀 크게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가는요, 1,500원에서 한 11,000원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잡는데요. 지금 이 종목 PER 9로 계산해도 14,000원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있게 보시고서 매수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가치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몇 시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빠르게 또 수익 실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또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분 소개를 드리고 바로 대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 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과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수영 과장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 어떤 건지 볼까요? 네, 먼저 이주경 팀장은 SBS 콘텐츠 허브를 준비하셨고요. 정수영 과장님은 한샘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SBS 콘텐츠 허브 한샘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이주경 팀장의 SBS 콘텐츠 허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귀에 익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BS 콘텐츠 허브는 방송 콘텐츠는 이제 기획, 개발, 투자, 유통을 하는 이제 콘텐츠 사업가,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업, 그리고 문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 구조는 이제 SBS 미디어 홀딩스를 지주 회사로 해서 SBS와 SBS 콘텐츠 허브, SBS 플러스, SBS 골프, SBS 스포츠 등의 이런 회사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실적면으로는 좀 이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약 15%에서 20% 정도를 이렇게 실적을 유지를 하는 기업이고요. 자, 이제 제가 SBS 콘텐츠 허브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2013년이 벌써 한 달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3일 정도 지났는데 내년 2014년에 2월에 그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그리고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자, SBS에서 이 두 개 큰, 세계적으로 이제 굵직한 이제 올림픽, 월드컵에 이제 굵직한 스포츠 행사 이제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고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계권을 재판매한다든지 이제 각종 미디어 부분에 이제 재송출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직접적인 수혜는 이제 SBS나 SBS 미디어 홀딩스에 이루어지겠지만 같이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 기간에 돌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이 조추첨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각 상대 나라의 이제 전력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월드컵 분위기를 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TV 시청을 하실 때 그 IPTV 업체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쿡이라든지 LGU 플러스 TVG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서 이제 생방송 시간에는 못 보실 때는 이제 다시 보기 기능으로 보셨는데, 그 다시 보기 기간이 일주일이 지난 프로그램들은 보실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3주로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급하신 시청자분들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빨리 보시려고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VOD 다시 보기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제를 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문화 산업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히 3분에 걸쳐서 SBS 콘텐츠 허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 이제 월드컵이 있군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자, 가격은 어느 정도로? 네, 가격으로는 현재 이제 15,00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5,000원에서 14,400원 구간, 60일 이평선 정도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끌고 가서 한 18,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1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요 가격을 이탈을 할 때는 한번 잘라주고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샘인데, 일단 우리 각 그 가정의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리모델링, 이런 증축, 이런 거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결국 한샘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그 수직 증축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리모델링 이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그 연평균 매출액이 약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25%씩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결국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들이 결국 한샘 같은 경우에 브랜드 네임이 그 주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고급화 전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과 그리고 품질 경쟁력,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존의 그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이전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에 시장에 관심이 건설 경기가 많이 몰려 있었다면, 이제는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좀 예쁘게 꾸미면서 살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샘의 부업 가구들의 수요가 증가됐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한샘의 고공 성장세를 이끌었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수직 증축, 위로 2층까지 증축이 되고 옆으로 조금 늘릴 수 있는 건축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 국가 정책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한샘이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AS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그런 고급화 전략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보다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주부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고급화 전략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이 꾸준한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보였던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에 그 영업이익은 약 82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PS가 약 3,676원 정도인데,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지금 PER이 약 12배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최근에 5년간 평균이 PER이 한 15배 정도였다라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가거나 아직까지 비싼 정도 수준은 아니다. 결국 최근에 이루어져 왔던 성장세가 가격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네, 지금 주가가 좀 플랫하게 42,3천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서 약간 조정받은 42,700원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 45,600원인데 여기서 살짝 터치라서 넘어가는 정도 수준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바로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샘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구 업체들이 말 그대로 이제 싼 자재로 제작을 한 다음에 브랜드 마크만 붙여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름값을 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S를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브랜드 고급화 이미지를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름은 좋게 붙여놓고 내장재를 별로 좋게 쓰지 않아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한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속적인 AS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갖춘,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그런 우려들은 뭐 이 기업에 있어서는 뭐 일부 뭐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주시죠. SBS 컨텐츠 허브가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사실 유통 주식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대주주가 SBI 미디어 홀딩스인데 약 65% 가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10% 이상, 그리고 자산운용사 뭐 베어링과 기타 자산에서 거의 외국인 지분이 한 10% 정도 되는데, 결국 따져보면 유통 주식 수가 약 한 17%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또 사고 있는데, 과연 이 만약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게 되면 외국인이나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기관이 한번 매물을 추재를 하게 되면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급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물량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쏟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소화할 매수 주체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문과 동시에 답을 같이 제시를 해드립니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문과 동시에 답을, 어려운데요. 예, 하지만 또 이게 어려운 만큼 확 와닿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샘과 SBS 컨텐츠 허브, 자, 이 두 종목 가지고 이주경, 정승현 두 분 전문가께서 대결을 벌였는데요. 자, 승패를 떠나서 또 두 종목 다 높은 수익을 거두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 1%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 웃냐고요? 황당하니까 웃겠죠. 자, 같이 지수 포인트를 한번 먼저 잡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에 21선 자체가 지지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우리가 세 가지 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보시면, 현재 고점 같은 경우에 제 무료 방송 때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고점 자체에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풋 포지션은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크게 음봉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관망의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21선 자체가 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지지 자체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라인, 중간 밴드라고 하는 이 1998포인트, 1997포인트 자체를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통해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다는 거죠. 시장 안에 주인공을 역할을 하던 종목군들은 오늘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바닥에 있던 종목군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군들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그만큼 크게 대두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올랐던 것은 그만큼 지수를 좀 더 당겨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본다면 현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금을 한 40%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종목 추천을 제가 해드렸던 한일이와 한번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2.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현재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운수장비 업종 그 중에서도 한일이아가 빠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6%대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그 나머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 자체도 더욱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나마 한일이아였기 때문에 2%대의 마감으로 끝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4분기에 대한 바로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었고, 만약에 오늘 한국 증시가 올랐다면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는 분위기였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 자체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가 시장이 더욱더 작용을 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조금 기우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분기에 엔화가 약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운수장비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힘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맥점이었던 18,000원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있겠지만 큰 반등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A등급의 종목이 바로 한일이아였다면 지금부터는 B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손절의 타이밍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내일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본절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 다른 섹터를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섹터 자체는 바로 소비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군들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크게 오르는 종목군은 많았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날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제가 다날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다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날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유인 즉슨 다날 같은 경우에 미국의 법인이 있죠. 미국 법인의 이번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호조세를 입었다는 거죠. 자, 다날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한 개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뭡니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소비 시즌에 돌입했다는 모습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법인 회사 자체가 좀 더 결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감 자체가 올라갔고 실적에 비해서는 좀 더 기대감, 거품이 좀 더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한가를 갔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 따라잡기는 상당히 힘든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하단에서 턴을 했다는 것은 바닥 국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겼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다날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를 크게 못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평선상을 2개나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셀이 오늘 13%대 급등을 좀 보였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 급등입니다. 인사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거죠. 자, 인사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새로운 이사에 대한 부분, 새로운 임직원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상당 부분 쌓여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영을 새롭게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 맥점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한 번에 큰 반등이 내려온다는 거죠. 지금 자체를 봤을 때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 하단 밴드가 있다면 바로 하단 밴드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현재는 시세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치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부근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차트 점수로 따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70점 드리겠고, 가치 점수는 아직까지 가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컴즈가 7%또 급등이 좀 나왔고요. 저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었고, 인터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 4.44%가 올랐네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에 대한 부분, 바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된다는 거죠. 시장이 핫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그리고 GS 홈쇼핑, 그리고 인터파크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AK홀딩스까지 바로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과 연동되어서 상당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비는 소외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거리가 두 개가 쌓였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구 관련주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복합적인 쇼핑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주도들 패턴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후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점수 80점까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가치도 좋죠.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 이만한 업황도 없습니다.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요. NC소프트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빠진 종목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빠지는 모습이었고, 웨이브 일렉트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한올바이오 파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요한 지점 자체가 여러 군데 정해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쉬운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단 자체를 지지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 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차트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어제 음봉을 내려꽂는 모습이었고, 하단에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다는 거죠. 투매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고 무조건 손절하면서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 자체를 놓치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한가가 내려가면서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더라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12월 5일날 보호해수 물량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물량은 누가 받았겠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다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투매 차트입니다. 이 차트 자체를요, 우리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차트예요. 지금 오늘 하한가가 보기 전까지는 본다면, 다시 한번 크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본다면요, 지지를 받는 듯한 밑꼬리를 달아준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바로 페이커성 물량이기 때문에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선에 이 자리에 지지가 나오고 추가적인 여기에서 갭 하락이 발생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갭 하락도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회복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종목군들로 별로 등급을 매긴다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A, B, C 등급이 있다면 바로 C 등급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 최근에 광고 선전도 많이 하던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를 좀 더 올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살리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격 포트폴리오 들어갈 종목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7%대 빠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빠진 종목군
공포에 질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이 1%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어차피 한일이야 2% 빠졌습니다.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많이 빠져봤자 내일 또 2%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테마성 재료가 있다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에 시장의 분위기는 테마군 위주로 움직이고 거기에 첫 번째가 소비 패턴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3D 프린터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급락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또 드리겠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 전에 뭐 어떤 회사였나요? 바로 반도체 부분을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3D 프린터를 결합을 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600원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6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3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군이 1,300원대를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B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맥점에서 이 종목군이 내일 한 번 더 빛을 발하기를 바라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1,5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게 들어가는 장포보다는요, 짧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급하게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오늘 실패를 했죠. 하지만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내일 또 성공을 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